네, 저는 큐스코를 12년째 운영하고 있는 박정규 대표입니다. 지금 이제 51살입니다. 74년생이고요. 당구 구력은 한 15년? 15년. 대대만 28점입니다. 네. 우리 큐스코는 그 당구를 즐기는 분들의 개개인의 역사를 좀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구 영상부터 기록까지 없었던 거를 제가 고안해서 만든 거긴 하지만, 만들 때부터 고민했던 건 당구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만의 이 당구에 대한 흐름과 역사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걸로 이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거에는 변함없습니다. 시스템이 시작했을 때부터 있었던 분들은 지금 12, 13년째 자기 기록을 가지고 있고, 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또 그때부터 현재까지 자기가 어떻게 실력이 늘어났는지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의 변천사를 좀 볼 수 있는 거죠. 34살 정도의 당구를 제대로 시작하게 됐고, 이제 제대로 시작하기 위해서 혼자 10,000원씩 내가면서 당구장 연습을 시작을 했어요. 동호회에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실력을 좀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들어갔고, 사실 처음부터 당구 사업을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은 단 1도 없었습니다. 그냥 당구라는 스포츠가 좋았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시합도 하고 당구를 치면서 이제 제가 한 2, 3년 뒤부터 이제 동호회 회장을 맡게 됐거든요. 근데 항상 시합을 하는데 맨날 종이에다 에버리지 기록하고 이닝 기록하고 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하지? 라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해서 제가 이제 개발자였다 보니까 처음에 엑셀로 시작해서 관리를 시작하게 됐고, 그거보다는 웹사이트로 관리를 해보자 시작해서 웹사이트로 관리가 됐고, 그거보다는 아예 그냥 앱을 만들어 보자 시작해서 앱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앱을 만들어서 이제 한 1년 반 정도 저희 동호회 식구들하고 테스트를 많이 거쳤고, 사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걸로 제가 뭐 고트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한 게 아니다 보니까 저도 여기까지 흘러온 게 좀 신기한 거죠.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걱정이 많았죠. 사실 사업성으로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냥 단순히 당구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만의 기록을 갖고 뭔가 시합을 하건 대회를 하건 이런 기록들이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출발했기 때문에 사업화를 생각한 건 사실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본격적으로 만들려면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제 인력들이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회사 대표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죠. 근데 회사 대표 입장에서는 몇 억이 들어가는 공수인데 내가 이제 말한 걸 치면 이걸 그냥 해주긴 어렵고 사업적인 제안을 가져와 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제안서를 만들어서 제 가능성의 날개를 펼쳐서 이제 갖다 드렸죠. 근데 실현성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당구장부터 시작해서 연맹, 또 당구를 지금 전문적으로 치고 있는 선수들의 기록을 관리하면 결국엔 수익 창출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대박의 꿈은 바라긴 솔직히 어렵고 어느 정도 유지는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해서 제안서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저희 대표님은 보시면 아시잖아요. 사업적인 부분이 엄청나게 파격적이거나 올라갈 것처럼 보이진 않았지만 제가 회사에 기여한 게 있다 보니 저한테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신 거죠. 상당히 감사한 거예요. 아니요, 당구를 전혀 모르죠. 여자분이세요, 대표님이. 그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 어떤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어느 하나의, 그러니까 자회사에 어떤 특정 모델이 없었었거든요. CIC, 네, 컴퍼니.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던 거고, 대표님도 그냥 아예 안 된다기보다는 제가 너무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저희 회사 인력이 10명 이상 투입이 된 것 같아요. 거의 한 6개월간 지지를 해주셨어요, 계속. 엄청난 워커홀릭이었죠, 사실은. 서로 신뢰관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렇게 해도 회사에 소홀하거나 그럴 거라고는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고, 두 가지 다 병행을 했었으니까. 저도 항상 강조해요. 태도가 중요하다. 왔다 갔다 시간 보내는 그런 직장인처럼 할 거면 할 필요 없다고 제가 얘기해요. 태도 자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일이 다 달라지거든요. 제 직장하고 병행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발을 담그고 발 담그고 하는 게 뭔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당구에 점점 진심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뭔가 올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는 찰나에 그러면 당연히 그럼 창업 비용도 필요하고 이제는 이제 회사에서 어떤 내가 지원을 받기보다는 제 스스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두려웠던 것 같아요. 저도 사업을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코즈메 오성규 대표를 만나게 됐죠. 처음에 이제 만들고 나서 처음부터 뵀어요, 오성규 대표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조인이 어려웠었고, 이제 2016년도였던 것 같아요. 2015년도 말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서로 맞았어요. 그래서 16년에
법인을 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해서 연맹의 문을 두드렸지만 어쨌건 빌리존이라는 데서 먼저 하게 됐고 그러고 나서 우연찮게 이제 다시 입찰할 기회가 생겨서 들어갔는데 저희가 우연하게 어쨌건 운 좋게 됐죠. 사무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이익만 보기보다는 서로 상생하는 구조로 처음부터 얘기가 많이 됐었고 저도 일정 부분 양보하는 게 있으면 사무처도 일정 부분 양보해서 서로 이제 이런 배려들이 묶이면서 끈끈한 게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디비전이라는 기회도 저희한테 온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연맹에서 준비하는 이제 사업들이나 문화들을 저희가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냥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나라들은 이제 콜롬비아, 튀르키예랑 그다음에 베트남. 튀르키예는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그냥 스코어보드만 나가면 재미가 없어요. 똑같이. 튀르키예도 지금 스코어보드가 많아요. 근데 한국에서 담은 문화를 그대로 전파하면 튀르키예도 제가 보기에는 좋아하지 않을까. 이 내년 상반기까지 제대로 잘 만들어 놓고 굴센 클럽에도 제가 이번에 후원을 해서 거기 설치가 돼요. 다 있어요. 영어 버전 튀르키예 뭐 이제 파크에 있는 AI가 그쪽에도 진출을 하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신세계 완전 신세계 문화죠. 그러면 달라져요. 많습니다. 거기 클럽은 두 가지를 분류가 되는데 선수가 운영하는 클럽이 있고 그걸 사롱이라고 그러는 것 같긴 한데 일반적인 친구들이 치는 그런 당구장이 또 있어요. 근데 규모가 다 생각보다 커요. 저는 이 완성형 모델을 만들어 놓고 움직이려고 계속 지금 고군분투 했던 거고 베트남은 좀 다른 경우긴 한데 튀르키예는 분명히 내년에 좋은 아마 기회나 결과들이 있을 거예요. 베트남하고 우리나라 한 90년대 왁자지껄 문화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걔들 성향상. 그래서 우리나라랑 즐기는 문화는 다르지만 당구에 대한 훨씬 열정이나 진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도 이제 그런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더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문화나 컨텐츠를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죠. 올해까지는 이 사업에 집중을 하고 아마 만들어낸 다음에 말부터 아마 해외에 좀 나갈 것 같아요. 맞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마이더스 큐라는 제품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 혁신적이었던 것 같아요. 김경률 선수를 모델로 하는 그런 제품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는 더 좋은 기능과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었는데 초보자들을 위해서 길찾기를 뭐 제공해 준다든지 그런 거 다 했던 업체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시기가 맞지 않아서 좀 실패한 케이스일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이제 그거랑 제가 준비하는 것보다는 좀 달랐어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어쨌건 간에 기록 중심의 베이스로 본격적으로 스마트 스코어보드라고 하면 그래서 저희가 최초가 아닐까. 그러진 않았고 오로지 당구만 집중했죠. 당구 동호회에서 뭐가 필요하고 당구 치는 사람들이 어떤 게 필요한 건지 그것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사업은 방향은 두 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스코어보드를 당구장에 설치하는 게 주 메인 비즈니스고 2018년부터 어쨌건 간에 이 당구도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도 플랫폼에 주력을 하고 있고 현재 개인 프리미엄 플랫폼 회원이 있고 그 다음 가맹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요 모델이 현재는 주력이죠. 그러면 이제 초창기에 당구인들한테 기록적인 부분과 영상의 역사를 만들어 주자면 지금 뭐가 더 필요하나? 그럼 이제 재미가 부과돼야겠다. 여기 안에서 노는 사람들을 재밌게 만들어 보자 시작해서 만든 게 18년부터 시작한 플랫폼 이제 개인 프리미엄 회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추가된 직영 프랜차이즈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고 이제 이게 완성이 되면 이제 해외에도 이제 이런 모델로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다 하나로 귀결이 돼요. 하나로요? 네. 결국 중요한 거는 당구,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당구 치는 사람, 그 다음에 사업을 운영하는 당구장을 운영하는 당구장 업주 이 세 개가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는 고민하고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다 거기서 파생돼서 나오는 곁가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심은 하나고 물결이 많은 것 뿐이지 이 중심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다 보면 얘는 컨트롤이 자연스럽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 괜찮나? 항상 왜 이렇게 갚아주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마이너스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태계를 만드는 데는 투자가 필요하고 거기서 제가 뭐 좀 여기서 좀 더 벌겠다고 좀 더 이렇게 움츠리면 결국에는 거기서 끝나거든요. 근데 제가 쏟아붓는 만큼 나중에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초반에 지금 아직까지도 마이너스지만 아깝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바라는 건 그래도 제가 퍼줄 수 있을 만큼의 뭔가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좀 조금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현재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구를 게임 수가 많은 분, 적어도 60게임 이상 치는 분들은 프리미엄 가입을 하면 무조건 남아요. 무조건 남는 건데 왜 이걸 안 하지가 저는 계속 해서 쳐는 거예요. 그래서 즐길 거리가 많잖아요.
어떤 분들은 11,000원 다 먹을까 못 갖고 하니까 안 해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네. 한 번은 스탬프를 20개를 모아서 한꺼번에 했는데 전부 경험치만 나온 거예요. 와, 그 배신감.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보다는 제가 이제 요 생태계를 만드는 거에 들어오셔가지고 어떨 때는 많이 가져가고 어떨 때 좀 덜 가져가도 재밌게 즐길 수 있으면 이게 11,000원으로 충분하지 않나? 저는 10,000원 행복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구비 한 게임에 10,000원 정도 내는데 그냥 한 게임 내가 냈다 생각하고 한 달 동안 즐기면 더 행복한 결과들이 많지 않을까? 근데 이거의 전파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저도 이제 영상 만들어부터 시작하면서 뭔가 하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편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당구를 치니까 니즈가 있잖아요. 저는 그때부터도 유튜브를 계속 롤모델을 삼았던 거예요. 유튜브에서 당구를 전문적으로 안 만들어주니 그럼 우리 플랫폼에서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내가 득점한 것만 모아서 보면 안 되나? 또는 내가 고득점한 것만 모아보면 안 돼? 북마크 기능이 저희밖에 없잖아요. 못 친 공이나 잘 친 공 자랑하고 싶을 때 마크 해놓으면 쉬워요. 근데 마크 안 하고 잊어버리면 내가 몇 이닝에 쳤지 몰라요. 찾기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봐야 되는데 북마크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다 그냥 제가 당구 치면서 제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고민하는 시간들이 늘어나니까 이런 심화된 서비스가 나온 거였고 저는 다른 데서 당연히 따라올 줄 알았는데 안 따라오길래 이걸 왜 안 하지? 이걸 안 할까가 저는 그게 퀘스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쩌고 중요한 건 타사랑 뭔가 비교하기보다는 제가 당구 치면서 아쉬웠던 거 만들고 싶었던 거를 계속 만들어 왔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거는 특허를 낼 수 있는 모델이 아니에요. 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물론 기술적인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고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이제 선택인 것 뿐이지. 성공한 거는 뭐 말씀드렸지만 빵도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프리미엄 서비스 중에 큐니 레이스도 꾸준하게 즐기고 계세요. 뭐 아시겠지만 1년에 50레벨을 3번 달성하면 제가 골드바를 드리고 쉽지 않죠. 저 35 딱 한 번 달성해봤는데 네, 쉽지 않아요. 순수하게 이것만 도달하려면 180게임 쳐야 돼, 한 달에. 근데 살짝 아이템을 가미하거나 이렇게 되면 한 120게임 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3 한 번 쓰기 시작하면 팍팍 오르죠. 그런 분들은 50레벨 달성하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3번 달성하면 또 금도 받고 그러니까 뭔가 리워드 있는 서비스들이 성공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실패했던 사례는 뭐냐면 이제 큐친 서비스가 좀 아쉽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SNS를 많이들 사용하시니까 좀 당구 쪽에 SNS를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기획 자체 의도는 좋았으나 생각보다 좀 편리하게 만들지 못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근데 큐치는 제가 꼭 내년에 어떻게든 다시 선보일 거예요. 당구인들이 굳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안 해도 여기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꼭 목적이기 때문에 커뮤니티보다는 저는 큐친 서비스를 다시 한번 기획을 해서 좀 쉽고 빠르게 서로 영상도 공유하고 잘 친 것도 공유하고 서로 일상도 공유하는 공간을 꼭 만들 거라서 큐친 서비스는 2025년 다시 런칭할 예정이고 영상 관련해서는 계속 고민이 많아요. 아까 말한 큐봇도 나왔지만 지금 큐봇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또 뭐냐면 이제 제가 못 친 매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AI가 분석을 해서 네가 어떤 두께를 쳤고 뭘 해서 못 쳤지만 AI가 나 이거 분석해줘라고 누르면 이거 이런 초이스가 있어서 이렇게 쳐도 돼라고 알려주는 것도 만들고 있어요. 이건 내년 1월에 조만간 나옵니다. 흰 공을 목적으로 삼았을 때 어떤 공을 칠 수 있어라고 분석하는 거 하나. 그럼 두 번째는 이걸 치고 싶은데 내가 두께를 얇게 치면 어떻게 돼? 이런 거를 학습할 수 있는 거 하나. 이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당점도 바꿔가면서. 그래서 난 이 당점인데 하단 당점 들어가면 등점 넣고 똑같은 두께면 공이 어떻게 가? 그럼 얘가 학습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갑니다. 그럼 제가 이제 눈에 있잖아요. 그러면 요 상황에서 이 두께로 이 당점을 치면 되네? 자연스럽게 레슨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제 머릿속에 있는 건 다 나온 것 같아요. 사실 누구도 풀지 못한 숙제가 있죠. 자동 득점. 그런 게 있지 않았나요 예전에? 있긴 했지만 다 불안정하죠. 저걸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고민은 많은데 너무 현실상 불가능하다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금은 현재까지는 제 머릿속에 있는 거 다 나와서 움직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아쉬운 건 딱 그거 하나예요. 자동 득점이 정말 어떻게 안 될까? 득점 판정. 왜냐하면 지금 다른 여타 스포츠들은 좋은 장비들이 들어와서 가능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좋은 장비로 방송에서는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장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당구장에서 절대 가능한 상황이 아닌 게 카메라를 정말 좋은 거 달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공에다가 뭔가 칩을 달 센서를 달거나 그러면 이 공이 가는 공이 쿠션을 먼저 맞았는지 에머니 받아 분명히 판독할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동타라고 하더라도
미세하게 차이가 날 거니까 그렇지 않고는 해결되기가 어려우니 근데 저는 이제 고민하는 게 뭐냐 이게 저는 시합장에서 접목시키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구 클럽에서 접목시켜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거의 포기한 상태인 거야. 이건 현실상 가능하지 않다. 누가 만들어내준 박수 칠 만한 일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장에서 불가능하다가 제 판단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돈을 좀 더 벌어서 그 정도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하면은 가능하죠. 좀 먼 얘기긴 하지만. 프리미엄을 좀 더 많이 네. 하셔야겠네요. 웰컴 저축은행 그 담당자랑 다른 걸 좀 의논을 하다가 이제 스포츠 사업팀에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동호인들하고도 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있겠냐. 그래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러면 웰컴 저축은행 톱랭킹이라는 이런 브랜드가 있으니 이걸 동호인에 접목시켜 보자. 이게 한 명만 주면 분명히 35점, 32점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대부분 그렇죠. 네, 부수를 좀 나눠서 조금만 더 투자해 주셔라. 그렇게 해서 알겠다 흔쾌히 말씀하셔가지고 1월부터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1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베스트 게임 에버리지 네, 맞습니다. 사람에게는 뭘 주는 거예요? 50만 원씩 하고요. 50만 원. 그래서 월에 150만 원씩 이렇게 스폰을 해주십니다. 아하. 이 금액 작은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한 번 받으면 다시 못 받는 거예요? 아니요. 그죠? 계속 받습니다. 계속 받고. 제가 이제 그렇게 만약에 다 개별로 나왔다는 기준하에 36명이 나오잖아요. 1년에. 1년에. 네. 그럼 36명을 모아서 제가 또 대회를 열 생각도 하고 있어요. 1월 달에 이제 그것도 제가 꼭 결정이 되면 그것도 이제 웰컴 저축은행이랑 얘기를 해서 혹시 이런 마지막 최종 왕중왕전 대회에 저도 같이 스폰을 할 테니 좀 일정 같이 하면 이제 같이 스폰서링 해가지고 또 약간 일정 규모의 사실 상금이 큰 것보다는 저는 상징인 것 같아요. 사실 동호인들 상금을 크게 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정말 행사처럼 만들어서 내가 36명 뽑혔으니까 거기서 또 1등이 돼봐야지. 그게 어쨌건 명예잖아요. 동호인들은 그런 걸로 재밌게 당구를 쳐야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왕중왕전도 기획 중이에요.